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큰 수의 법칙은요, 여기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한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하면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x 마이너스 p의 절대값. 자, 요 놈부터 뭔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P라는 놈은 수학적 확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n분의 x라는 게 뭐냐, 요게 중요한데 요 n분의 x라는 놈은 지금 우리가 n번의 독립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해서 그 중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건 X가 일어난 횟수의 B죠. 그래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관심 사건이 일어난 횟수의 B니까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요 놈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쭉 던졌을 때 전체 10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 1의 눈이 나온 횟수의 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오게 될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통계적 확률 빼기 수학적 확률의 절대값입니다. 즉 이놈은 뭘 얘기하냐 하면 요 전체 절대값까지 포함한 요 놈은 통계적 확률과 그죠? 수학적 확률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바로 요 절대값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놈이 H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H라는 것은 임의의 작은 양수입니다. 즉 임의의 작은 양수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양수를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어떤 양수를 잡아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수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H가 엄청 양수이긴 하지만 0에 엄청 가까운 놈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통계적 확률과 붙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엄청나게 작은 양수 H보다도 더 작아질 P, 즉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엄청나게 작은 양수 H보다도 더 작아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n분의 x와 이 수학적 확률 P가 거의 똑같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러할 확률이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즉 이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의 수 n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임의의 양수,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양수 H보다도 더 작아질 확률 P가 거의 1에 가깝다. 즉 그 얘기는 n분의 x와 P가 똑같아진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항상 발생한다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n분의 x가 P에 점점점 다가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은요, 이것만 보면 우와 이거 뭐냐 뭐 되게 어렵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쉽게 말로 표현하면 시행횟수 n을 엄청나게 크게 늘려가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라는 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딱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 밑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 이 확률의 값이 n이 커짐에 따라서 1에 가까워지는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n회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거 딱 읽어보면 n번의 독립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사건은 1의 눈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그 발생한 횟수를 x라고 한다 했으니까 요놈이 딱 이항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x라는 놈은 바이노미얼 n은 뭐예요? 그냥 n이라고 쓰시면 되고 6분의 1이 바로 얘가 나올 수학적 확률이죠. 1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뭘 보겠다는 얘기냐 하면 이 n분의 x, 즉 전체 시행 횟수에 대한 1의 눈이 나온 횟수, 요놈은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대 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보면 요놈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 6분의 1을 뺀 그놈의 절대값, 즉 이 둘의 차가 0.1보다 작을 확률. 이 0.1은 h인데요. 임의의 양수를 잡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0.1로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확률 P가 n이 10, 30, 50으로 점점 커짐에 따라서 실제 일값에 점점 가까워지는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먼저 n이 이퀄 10일 때부터 보시면 요 10분의 x 빼기 6분의 1의 절대값이 0.1보다 작다라는 놈은 이 절대값 풀어주시면 결국 10분의 x 빼기 6분의 1이 자 0.1이라는 놈은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부터 10분의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10분의 x는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6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이 x라는 놈은 6분의 10은 3분의 5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분의 5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x라는 놈은 3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은 거죠. 근데 이 x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해가지고 n까지의 정수값들만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사이에 들어오는 x값은 x가 1이거나 혹은 x는 2, 요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 확률값을 어떻게 구했냐 하면요. 얘가 지금 이항분포잖아. n이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써졌죠? n이 10인 경우니까 10의 6분의 1을 따르고 있으니까 x가 1일 확률은 10 컨비네이션 1에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9승 요렇게 구한 겁니다. 당연히 x가 2가 될 확률은 10 컨비네이션 2에 6분의 1의 제곱과 6분의 5의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 놈은요. 손으로는 계산 못합니다. 그지? 아무리 암산이 빠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계산해내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이 값은요. 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0.323과 0.291이 나오고 그 확률 두 개를 더하면 0.614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 똑같은 짓을 또 n이 30일 때 해본 겁니다. 그래서 n이 30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x의 범위를 구해보면 요놈이 30이 됐으니까 아까 요게 이제 몇 배가 되는 거야? 3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요놈이 10분의 x 빼기 6분의 1이 결국 10분의 x가 아니라 이번에는 30분의 x군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다 똑같아요. 넘어가면 6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30분의 x가 되고 여기는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 되는데 아까는 양변에 10을 곱했지만 지금은 양변에 3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까 결과에 딱 3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까는 10을 곱했었으니까. 그래서 30을 곱하면 얘는 5 빼기 3이 되고요. 이쪽은 5 플러스 3이 되어서 x가 2부터 8 사이에 있게 되는 경우를 뜻해요. 근데 x는 결국 정수값들만 가질 수 있으니까 3부터 7까지 x가 3부터 7까지 가질 3부터 7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말이 꼬이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면 역시 계산기를 쓴 겁니다.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해보면 이놈이 0.78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n이 10일 때에는 이 확률이 0.614였는데 n이 30으로 하니까 0.784 조금 더 값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50인 경우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 놈의 이제 5배가 될 거죠. 그래서 3분의 10부터 3분의 40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정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K는 4부터 시작해서 13까지 X가 K가 될 확률 값들을 전부 다 싹 다 더해주면 요놈이 이제 얼마가 나와? 0.94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N 값이 점점점 증가할수록 이 확률 값이 1에 근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50만 되더라도 거의 0.946의 확률로 요 확률 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n이 뭐 무한대로 가는 상황, 뭐 예를 들어 1000으로 가든 100만으로 가든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 1값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궁금하신 분들은 컴퓨터 이용하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 큰 수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위의 결과로부터 시행횟수 n이 커짐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x, 이 이제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얘와 수학적 확률 6분의 1의 차가 0.1 미만일 확률이 1에 점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사건 A의 상대도수 n분의 x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왜 이랬냐 하면 선생님 충분히 큰 게 아니라 이게 n이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사실 이 n을 무한번 반복해 본다라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네. 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를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충분히 큰 n이다라고 얘기한 건 이게 50만 되더라도 확률이 0.946이 되니까 예를 들어 n이 한 뭐 몇백 번 정도 되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에는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근접하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딱 구할 수 없는 자연현상, 그죠?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거, 혹은 사회현상, 뭐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때에는 그죠?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니까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지? 이 뭐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